예,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 뉴스에서도 기사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관세 롤러코스터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등인데요. 최근의 시장 흐름들, 오늘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를 어떻게 보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악재 해소에 환호하는 시장의 남은 변수는 상당히 매크로하군요. 저희는 좀 디테일하게 관세나 AI 변화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CES 가시기 전에 한번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이후에 딥시크 쇼크와 트럼프 관세, 그죠? 맞습니다. 예. 찬바람에 아주 팩팩 몰아치고 있는 흐름들인데, 예. 국내 증시는 사실 조금, 차별화돼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연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은 큰 그림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박스권을 보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에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도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었고, 여기에 또 대내적인 정치 이슈까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너무 많이 빠졌죠, 작년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 여기에 중심에 또 삼성전자가 또 실망을 준 것도 분명히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PBR 0.9배거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말 순연금은 늘었더라고요. 일각에서 현금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순연금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자사주 소각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한국 증시가 많다 보니까 흔들리긴 하겠죠. 대제인 환경에. 그렇지만 복원력도 있다. 다만 치고 갈 동력은 아직은 별로 없다. 이게 좀 아쉬운 거고. 그렇지만 크게 낙폭이 가다 할 때는 겁먹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추가적인 레벨업을 또 기대하기에는 당장 모멘텀이 많지 않고, 여전히 또 관세 부과에 또 리스크가 한국 산업에도 여전히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박스권 흐름을 좀 당분간은 좀 고착화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기에 맞게 대응하는 전략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횡보 장세로 가면 그 밴드에서의 어떤 플레이가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박스권의 이제 상단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높을 걸로 보이고요. 2,500이니까 그죠? 예, 위쪽으로 좀 잡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그동안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좀 소외됐었고 SK 하이닉스 얘기 많이 했는데 어제 마침 이재용 회장의 그 선거 2심 공판이 있어요. 물론 검찰에서 또 상고를 할지 모르겠으나 거의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2심이었지만 그런 기대감들 또 여러 가지 기대감들로 삼성전자가 지금 4.9% 급등입니다. 뭔가 좀 변화가 오는 건가요? 사실 펀더멘탈이 그런 이슈 때문에 바로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또 그냥 시장에서 일부 투기적인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삼성이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어려운데 일부러 이런 2심 때문에 더 좀 힘든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2심에서 특히 무죄가 나오니까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신기일전의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다시 추스려서 다시 본격적으로 잘해보자. 그리고 삼성도 사실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순연금을 먼저 말씀드린 것도 순연금 110조 그냥 쉽게 번 돈 아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축적의 기술과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상반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빨리 보이면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는 지나친 비관을 자꾸 이렇게 접목시키는 것도 합리적인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상상도 필요하고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장의 모든 낙관을 다 흡수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위험할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삼성은 전자죠. 지금은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또 기존에 삼성이 가져왔던 축적의 시간들이 회사 내에 있거든요. 물론 실기에서 힘들고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극복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아마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재용 회장의 거치나 의사결정 이런 거는 삼성의 미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나타날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봐주고, 그러면 이제 삼성의 업황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핵심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제 HBM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에 기대했던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엔비디아인지 납품인지 승인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HBM 쪽에서 얼마나 이제 삼성이 따라 붙고 갈 것이냐가 올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센터님 생각.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엔비디아의 납품 승인은 받았지만 또 워낙 또 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뭐 충분히 그게 캐파 증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메인 물량이 삼성에 많이 뭐 어때 넘어갈지는 잘 저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블랙엘이든 그리고 블랙엘 자체도 지금 뭐 큰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본격적인 물량이 일부 발열 이슈 때문에 본격적인 물량은 2분기부터 이제 공급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부 변수도 있다 보니까 삼성한테 상당한 파이가 가지는 저희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미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인 NVIDIA G12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이 중심에서 저희는 많은 파이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늦긴 하지만 예. 이렇게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에 의미 있는 물량이 안 들어가서는 HBM에서 성장하기는 힘들거든요. 올해도 전체 HBM 수요의 뭐 60에서 70%를 엔비디아가 소비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배제하고 뭐 사실은 성장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좀 늦었지만 어쨌든 퀄리피케이션을 받은 거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딥시크가 이제 시장에 뭐 상당한 충격을 AI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IT 업계에 상당한 논란도 많지만 예. 그 충격을 준 것만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본 것은 어쨌든 이제 하드웨어가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하드웨어가 꽤 충격을 받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결국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도 사실 최근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자료를 좀 작성하고 네. 실제로 딥스크도 이용도 해보고 뭐 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엄청난 혁신을 한 건 분명한 거고 네. 그 혁신의 중심에는 제한된 리소스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제한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H100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던 H800이든 또 네. H800을 한 번 더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보통 엔비디아가 이 DGX라는 부르는 제품 대비 좀 떨어지는 제품을 HGX라고 부르는데 네. H20은 HGX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어쨌든 좀 제한된 하드웨어를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로 그거를 극복하는 거고 그게 딥시크가 보여줬습니다. 네, 뭐 네.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 드릴 수는 예. 없지만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뭐 증류 기술이든 아니면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를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 퀀티제이션이라고 해서 양자화 기술을 통해서 FP64를 FP4까지 낮춰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많이 통해서 극복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레브라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에서 엔비디아 GPU 안 쓰고 세레브라스에 NPU를 줬는데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 이미 이제 그런 구현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하드웨어를 헤비하게 쓰는 거에 대한 고민들은 대부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뭐 올해 뭐 우리가 배정받은 물량이 그게 뭐 캔슬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만 이제 저변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약간 가볍게 좀 현명하게 AI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HBM은 아니지만 뭐 GDDR이 되든 아니면 로파워 DDR이 되든 이미 중국의 NPU 회사들은 GDDR과 로파워 DRAM을 가지고 NPU를 많이 이미 그런 제품들을 많이 예.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향들이 되면 뭐 지금까지 AI에 무관심했던 기업들마저도 우리도 AI 인프라 네, 투자할까? 참전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것 쪽은 저변 확대되는데 다만 하이엔드 쪽은 네. 조금은 이제 초과 성장보다는 그냥 기존에 뭐 예상했던 수준의 성적이 나오면 주가가 그때부터는 미리 다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 다만 뭐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저변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ES 다녀오셨지만 CES가 이제 가전 박람회인데 젠슨한 박람회였잖아요. 젠슨하게 예, 다들 예. 얘기 한마디 예. 말하는 거 제품 주목했는데 이제는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샘 올트먼입니다. 그리고 마침 방한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누구를 만난다 하면 이제 예. 관련 기업들이 오르는 거. 어제 이제 카카오 오늘은 뭐 크래프톤이지만 예. 더 큰 기업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수장들을 최태원, 예. 이재용 회장을 만날 걸로 얘기하는데 뭐가 좀 사실 SK하이닉스는 적극적인 것 같고 사실은 크게 좀 배팅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그죠? 예, 예. 뭐가 좀 나오거나 기대할 만한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뭐 세멜트만 이번에만 온 것도 아니고요. 네. 작년에도 계속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강한 기대보다는 네. 뭐 사실 세멜트만이랑 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뱅크랑도 그렇고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같이 우리 기업들을 인바이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네. 지금 자리에 하는 거는 그렇게 무의미한 것 같고요. 네네. 뭐 어쨌든 그분이 이제 우리 기업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뭐 자기 이런 프로젝트 하니 뭐 하여튼 재원을 투자해라 이런 거는 뭐 유도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뭐 실적이 엄청나게 또 뭐 큰 의미 있는 반도체 수주를 받는다 이 부분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뭐 방송 언론에 있기 때문에 뭐 매일 뉴스에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워워 하셨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예. 깊게 보자고 하셨고요.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 얘기부터 여쭙고 시장 또 전략 시간 되면 여쭙겠습니다. 반도체나 이런 뭐 혹은 HBM, 소부장 이런 쪽에 지금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뭐 저희는 약간은 뭐 딥시크 나오기 전에는 저도 AI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하게 봤는데 네. 지금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TSMC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 특히 뭐 1분기 가이던스도 뭐 한 5%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네. 아이폰이 거의 다 줄거든요. 그러면 AI 우리 관련된 HPC는 매출이 되게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이달 21일 실적 발표하는데 TSMC HPC 매출액을 보면 실적 자체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단기적인 실적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펀더멘탈은 괜찮으니까 낙폭이 확대될 때 뭐 저점 매수 전략은 상당히 맞는데 예. 딥시크가 갖고 온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들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ASML도 실적이 나왔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2%밖에 안 늘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EUV 출하량이 한 26% 줄었습니다. ASML. 근데 올해 가이던스를 15% 매출액 증가로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 말은 어떤 기업이 EUV를 무지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뭐 저는 당연히 TSMC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TSMC도 뭐 고객과의 전혀 소통 없이 공격적인 캐펙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AI 반도체와 관련된 2나노, 3나노 고객들의 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큰 방향은 성장하는 건데 다만 이제 어닝스는 괜찮아도 멀티플은 또 새로운 변수잖아요. 그래서 딥시크가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멀티플에는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계절적 비수기이고 하니까 뭐 약간 박스권 관점에서 반도체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낙폭이 갈 때는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까지 실적은 의미 있게 나올 건데 다만 높은 멀티플을 받기에는 이제 딥시크가 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냉정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가장 심플하게 본다면 하드웨어를 그냥 아주 헤비하게 다는 거에서 약간은 현명하게 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때 누가 수혜를 볼 건가에 대한 고민들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하고 IT 전략 주셨고요. 시장 전반적인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처럼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갇힌 박스권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뭐 방산이라든지 뭐 원전, 로봇 뭐 이런 그다음에 사실 또 AI와 관련된 뭐 전력 섹터 이런 쪽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이제 스타디하거나 눈여겨 볼 만한 섹터 좀 얘기해 주시면. 뭐 저희는 계속해서 로보틱스 올해 내내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여튼 확산이 되고 개화가 될 것 같아요. 네. 로보틱스 그다음에 AI 서비스 저는 AI 하드웨어는 약간 지금은 좀 검증이 좀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보틱스 뭐 이런 쪽은 상당히 유망하고 여전히 뭐 기계 조선 방산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박스권에서는 이제 어쨌든 조금이라도 디커플링 할 수 있는 실적 차별화가 좀 중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나올 수 있는 방산 조선 기계는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AI 솔루션과 그다음에 로보틱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해서 또 대표 기업
또 한국만 굳이 국한하지 말고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 잘 보신다면 아마 이런 좀 혼란한 시기에 그래도 차별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AI와 관세의 큰 변화들이 시장에 소용돌이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